저는 그 성곽 유적의 사적 지정 사례 비교 향후 과제를 발표할 건데요. 원래 제가 그 받았던 주제는 그 이성산성의 그 토축 성벽을 축적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사적 사례를 통해서 그 성곽의 축성 방식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된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논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순지리 토성 같은 사적은 아니지만은 그 신라 토축 성곽의 축성 방식을 처음으로 밝혔던 중요한 성곽인데 그 부분은 이제 현 시제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경주 월성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비교하려니까 너무 그 단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발표가 제일 그 사례 발표 이전 연구 성과의 발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했던 선생님들의 그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과연 이성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될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사적 지정 절차 및 지정 성곽의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준 및 절차, 사적 지정 성곽의 현황입니다. 일단은 2장에서 보시다시피 그 절차 관련돼서 2023년 3월달, 2023년 4월 25일에 그 시행령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팔거산성이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지정되어 있는 성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논문을 제일 5월 14일 날 제출했는데 아직도 그 사적 지정 관련되어 있는 성곽 현황이나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논문 주제를 최대한 빨리 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일단 문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성곽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성곽 구전, 기존에 발굴됐던 성과도 있지만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일단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산성이 사적 지정 가치와 또 향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정 가치 부분, 그 다음에 사적 지정을 위한 향후 과제 2가지, 종합 정비 계획 수립 및 학술 조사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목차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머리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국가지정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올 3월 22일에 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관련 규정 별표 1의 이 부분도 4월 25일 날 변화됐습니다. 이 변화된 목적이라 그러면은 사적이나 국가지정문화재를 얘기했을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법은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저희 옥천 이성산성이 그 사적 관련되어 있는 6가지 그 유적 중에서 정치 국방 유적에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옥천 이성산성이 충청북도 기념물 제 163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옥천 이성산성이 단국대박물관이 1971년 고적조사했을 때 산계리 토성으로 소개되었고 굴산성으로 비정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어문화재연구원이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됐으면은 원장님이 연구원 업무에 충실하려 했는데 그 정영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한 30분 정도 저한테 그 탄현에 대한 부분, 이 굴산성에 대한 부분을 30분 동안 얘기하셨는데 그때 메모를 못했고 제가 이 중앙문화정원에 있을 때 이 옥천 이성산성 지표조사 하고 측량까지 한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바뀌어가지고 애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장준식 원장님한테 좀 지금 사정을 얘기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옥천 이성산성이 갖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 저는 고려 대모항쟁기 성곽 전공자인데요.
성곽을 연구하는 데서 통사적인 개념, 성곽이 축조되고 폐성되는 그 통사적인 개념을 중요시하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삼국시대에 준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 이외의 부분을 조금 좀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적 지정 절차 및 성곽의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4년 3월 20일에 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시행령도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은 지금 책자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뭐 여러 선생님들이나 프런트에 앉아 계신 분이 다 알고 계신데 옥천군 충청북도가 사적 신청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문화청에서 사적 지정을 요청이 받았을 때부터 문화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조사를 요청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럼 네 번째, 문화청장은 이 조사 보고서 검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청장은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물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문화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의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적 지정 성곽의 현황에 대해서 왼쪽이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가 우리나라 사적에 대한 그 연도별로 지정한 내용들입니다. 1962년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고 63년도에 사적이 9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뭐 1년에 많을 때는 30건 이내에 됐지만은 최근에는 줄어들다가 지금 오른쪽이 빨간색 이 부분이 2023년도 지금 4월 달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그 봉수제도의 제2거 봉수의 14개소, 15개소 정도의 봉수가 사적으로 지정됨으로써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2024년까지 성곽 및 봉수 유적이 120회 정도가 사적으로 지정됐고요. 성곽은 총 107개소에 해당됩니다. 2013년 이후 사적 지정된 부분은 양주 대모성성, 증평 추성산성, 그다음에 뭐 전라 우수영, 안성 도기동산성, 파주 덕진산성 이런 내용들은 다 돼 있는데 제가 이 파란색,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강조한 부분, 증평 추성산성은 조사를 했고 사적 지정 보고서를 그 증평군에 있는 정창기 화교사랑 같이 밤새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한계산성과 인천 계양산성은 사적 지정 보고서 아니면 이런 학술 대회 때 직접 참여해서 이런 그 사적 지정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구 팔거산성이 가장 최근에 사적으로 지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고서 사장에서 비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3장입니다. 옥천 이성산성의 조사 성과 및 과제 중에서요, 문헌 검토입니다.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책자에 있기 때문에 토론 때 그 관련돼서 질문 사항 부분에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봤는데요. 굴산성은 이성산성인가 기성산성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산성 명칭과 관련하여 뭐 충청북도 문화재 그 기념물로 지정됐을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성산성 관련된 명칭 관련해서 우리 순수하게 우리 산성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노고재, 시루매, 시루미, 태매, 태미, 예성, 이성, 마고성, 할미성, 할배성, 잡미, 장미성, 이잡미, 한미성, 한미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우리 순수한 말로 성곽을 잣남할 때 잣이라 그러고 작이란 용어도 써서 작성산성이면은 옛던 고성이 있구나 그런 알 수 있고 미 같은 거는 산 정상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성, 이성은 옛날 성, 그다음에 마고성 같은 거나 할미성. 뭐 최근에 그 강원도에 해미산성 그 도지정 기념을 추진하는 학술대회가 있을 때 그 제가 발표한 부분에서 해미산성이 원래는 그 조선 말에는 노구 늙을 놀자에 할머니 구자 노구성으로 지금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그 삼국시대에 축성돼서 그 기록으로 진행되는 뭐
고려시대 이후에 사용되지 않은 성곽에 대해서는 예성 아니면 할미성, 할배성, 노고성 이런 성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이성산성이 과연 이성산성이라는 용어로 사적을 지정할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이성산성 관련돼서 삼국시대에 관련돼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그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660년 황산벌절때 김유신 진경로 관련돼서 이 부원 3년 산성에서 출발한 거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공경로 1번 이 부분은 예, 토론호 공지대 서정석 교수님에게는 부분입니다. 이 삼각형에 있는 탄현을 마도령으로 보셨기 때문에 3년 산성으로 갔을 때에 황산벌로 갔을 때 김유신 진경로를 이렇게 보신 거고요. 두 번째 그 진산성의 숙곡의 이쪽 부분을 탄현으로 보셨던 것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정영호 교수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쑥곡의 쪽 영동 쪽으로 내려가서 올라갔을 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공경로를 제외하면은 이 두 번째 공경로 추정로겠지만은 옥천 이성산성을 지나기 때문에 옥천 이성산성이 갖고 있는 거는 황산벌 전투의 김신 진경로 속에서의 그 활용 목적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삼국시대에 있던 관산성 전투에서도 옥천 이성산성이 활용됐을 개연성. 그리고 뒤시기지만 928년 후삼국시대 때 고려 왕건이 후백제가 점령하고 있는 삼년산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이 실패해서 쫓겨서 청주까지 쫓겨갑니다. 그때 지금 충남 예산에 있었던 유금편 장군이 기병을 끌고 와서 이거를 후백제군을 격퇴했는데 후백제가 삼년산성 공격했을 때도 이쪽 이 일대 저 논산 충남 일대에서 올라갔을 개연성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도 이성산성이 활용될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2022년도에 발굴조사했던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저는 이제 성곽을 하고 건물지를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와에 관심이 많고 기와에 대한 특성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928년 관련된 내용을 하려면은 기와에 관련된 연구 성과가 빨리 나와야지 지금 보고서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성곽과의 비교입니다. 옥천은 충청북대는 성곽이 228개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옥천이 46개소로 약 20% 정도의 성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청원군이라고 했으면 지금 청주시인데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이 아까 그 강동석 교수님이 그 삼국시대 관련된 성곽 밀집도를 했을 때 그 청원군 지역이 성곽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옥천 지역의 성곽의 규모는 300m 이하가 26개소, 301m부터 800m가 6개소, 801m부터 1900, 2000m 미만 되는 게 4개소, 2000m 이상 되는 게 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 800m를 넘는 성곽이 이성산성, 그 다음에 서산성, 저점산성, 삼양리 토성이 있습니다. 이 옥천 이성산성은 옥천 지역에서 제일 큰 성곽은 뭐 수치상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한 거는 그 크게 큰 성곽 4개 중에서 저점산성과 같이 인접하여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하고 이런 건 특수한 사례라고 있고 그 저점산성이 아직 지표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아 있고 안에서 실제된 유물이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곽의 구조 및 성벽 축조 방식입니다. 백종호 교수님이 기조 강연 때 일제강점기 일본 분들이 그 이성산성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2014년도 15년도 초에 집회조사하고 참여했고 측량할 때 있을 때 이 부분들이 단면도입니다. 이 단면도 부분이 한빛문화재 한빛 측량에서 한빛 토목 측량에서 측량하면서 원래 이 한계리 이성산성 이쪽 부분만 측량하겠는데 이쪽 위에 있는 저점산성까지도 공짜로 측량을 해주셨는데 그때 단면을 딴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성곽의 현황 그 다음에 내성이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서 측량을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AA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동쪽에 있는 성벽 중간에 이렇게 마운트가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고요. BB 성벽을 보시면은 이쪽이 성벽 외측인데 이렇게 마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샵 34번 도면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성벽이 붕괴되어 있겠지만 이런 마운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 제가 화살표 보는 이 부분이 정상부, 이성산성이 있는 곳 정상부 일대에 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성산성 동쪽에서, 보청천 동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일대가 그 내성이 있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이쪽 부분, 좀 중앙 부분에서 남쪽 부분은 이제 경작지와 무덤을 사용하면서 유실됐지만 이 부분이 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충격 축저 방식 관련돼서는 뭐 여러 2020년 학술대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5세기 후반에 굴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중요한 고대 성곽이지만 고고 자료를 통해 늦어도 6, 7세기의 신라의 판축 성벽과 외면 축석 방식 양식이 명확하게 드러난 천유적이라고 백종호 교수님이 정리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주자면서 얘기했던 양산 순지리 토성의 축적 방식이 있고요. 경상 임단 토성 이런 무시설식 그 토축 성벽의 축성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이후로 되면서 기단, 석주, 기저부, 성녀를 놓고 토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시설식 토축 성벽은 전 시기에 통일신라에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 어떤 축성 방식의 비교나 시대 변화는 조금은 성벽 축성 방식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각과 관련돼서 2020 학술대 정리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 보면은 이 목각과에서 중요한 부분 다 앞에서 말했는데 그 건축 기술사적 관점에서 이 치목의 흔적에서 5, 6세기에 사용한 나무를 켜고 잘랐던 도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켈톱, 그 나무를 자른 톱의 사용이 확인된 점이 건축 기술사적 관점에서 큰 성과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비 수립입니다. 이제 대구 팔거산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구암동 고분군과 연계성을 지닌 팔거리 현성의 거점성이라는 점. 이게 사적 지정 보고서의 사적 지정에 대한 당위성의 5가지 내용인데요. 그다음 현문 곡성 등 신라산성의 특징 확인. 그다음 일반적 신라산성의 축성법과 다른 팔거산성만의 독특한 성벽 축조 방식 채택.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제가 말했던 그 전 부분들이 팔거산성과 이성산 비교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요성은 이성산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목조 집수시설지와 목간의 희소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목간이 10여 점 판독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팔거산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장 지정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팔거산성이 2차례 지표조사와 2차례 시발고 조사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이 한 번 수립됐고요. 그렇지만은 그 대구 북구 팔거 역사문화연구회와 사적지정 추진위원회 등이 구암동 고분과 팔거산성의 중요성,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런 내용으로 신문기사에 엄청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정 주민 홍보 한마당 잔치 같은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결국 그 대구시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지원과 호응이 있어야만 사적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제 부분입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돼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그 2015년도 지표조사 보고서 뒷장에 5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가장 간결하면서 우리가 진행된 내용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이나 이런 부분 다 좋은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전략만 있고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술이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조사 보고서의 종합정비 수립은 전략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전술적인 부분이 미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옥천군에서는 전략적인 목표로 체계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에 따른 약간의 그 2% 모자라는 전술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고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정비계획에 수립했을 때 꼭 들어야 되는 거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성황대 학설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변 유적, 이쪽에 이 부분이 이제 저점 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곤원지, 수미사지, 죄송합니다. 상춘정, 이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산성 탐방로 및 둘레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정비 계획에 수입됐을 때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청산면을 다시 연결되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종합정비계획은 단기 계획 5개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 장기 계획 5개년 이후 있을 때, 장기 있을 때는 이 청산면까지도 옆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같은 볼거리, 같은 문화권으로서 그 체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전산성입니다. 제가 지금 저전산성을 3번 반을 올라갔습니다. 뭐 3번 반이라 그러면은 한 번을 가다 찾지 못해가지고 못 올라갔고요. 3번을 올라가서 측량을 했습니다. 50m씩. 이 저전산성 꼭대기 붙고 성벽의 모습인데 아까 그 황보경 선생님이 신라 성벽의 축적 모습과는 틀리고 돌로 쌓는 수법들이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품장이든지 틈이 없게 쌓는 게 아니고 건성건성으로 쌓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저전산성의 곡감 계곡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에 석축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기록상의 저전산성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는데 우물 아니면 집시설이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전산성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성산성도 중요하지만 사적 지정 관련된 아니면 향후 그 체험 프로그램이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전산성에 대한 정밀 집필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동 지지에서 저전산성이 굴산산성이 비정되기 때문에 저전산성에 대한 정밀 집필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 그 역량 강화인데요. 제일 위에 있는 1, 2, 3은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이제 발굴조사든 학술조사를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종합계획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성산의 학술조사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고각 성과의 집적은 유적이 정비 활용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학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비를 어떻게 할까 방안까지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 조사기관이 있을 경우 부득한 사정이 없는 연계적인 조사를 해야지 올해는 다른 기관, A기관, 내년은 B기관, 다음에 C기관. 그러면은 이 성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교류 안 되기 때문에 이성 선생이 갖고 있는 고고화적 학술적인 장기적인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구술 서말일 뿐이고 그렇게 연계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이제 조사계의 수립과 운영 전반, 조사 내역에 대한 학술적 연구 및 대홍보와 발표, 향후의 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에 주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자들은 최소한 성곽 전공자 석사급 이상을 현장 조사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사 이후 공개 및 복구, 정비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종합정비 수입이나 학술조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할 시에 뭐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겠지만은 성곽 전공자 그리고 좀 활동하고 있는 그 성곽 전문가 박사급 이상 한 명은 꼭 참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